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책밤입니다.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빛을 환하게 밝힐 시간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평범한 백만장자들,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 달랐길래 그런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지 52가지 태도, 그 습관 중에서 첫 번째 비결 알아보기로 해요. 이 책의 저자 앤 마리 사바스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고 너무너무 부자여서 감히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그런 부자 말고, 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대기업, 뭐 연예인, 유명인 그런 부자 말고, 뭐 1000억, 100억, 몇 조를 가진 그런 부자 말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중산층의 부동산과 기업 가치를 뺀 개인 순자산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공통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달러를 1000원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순자산 100만 달러면 10억이잖아요. 정말 큰 돈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노력하면 내 인생에 10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금액이잖아요. 요즘은 백만장자보다 억만장자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행복지수에 가장 걸맞는 액수가 아닐까라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만 달러,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로부터 얻은 52가지 비결을 습득하는 것. 그 52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만족감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해요. 단기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단기 만족 지연 능력, 이게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만,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소득의 90%를 다음과 같은 용도에 지출한다고 해요. 늘 원했던 자동차 할부금을 갚거나 항상 살고 싶어 했던 아파트에 임차료를 내고 여러 차례 외식과 배달 음식을 먹고 공공 체육시설이 아닌 고급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분기별로 휴가를 가고 기분 전환을 위해 일종의 쇼핑에 돈을 자기 소득의 90%를 쓴다는 거죠. 반면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참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새 스포츠카가 좋았지만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타고 넘겨준 차를 기쁘게 받는다. 또 도심의 신축 아파트에 살았다면 월세로 냈을 돈의 75%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 3명과 아파트를 같이 쓰기로 했다. 충동적으로 친구가 계획한 휴가에 동행하는 대신 1년에 한 번 휴가를 계획했다.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는 횟수를 늘린다. 새 옷을 입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쇼핑 대신 옷장을 뒤져 이미 갖고 있는 옷으로 우선 매치해 본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오늘만 사는 사람, 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전에 두 번째 유형처럼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인지. 이 책의 저자 앤 마리 사바스는 한 회사로부터 리더 자질이 있는 신입사원 대상 교육을 했다고 해요. 저자가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모두 신입사원이시죠? 혹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음 개인적으로 세워둔 목표를 이룬 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직원은 새 차를 샀다고 하고, 또 어떤 직원은 늘 꿈꾸던 주거지역에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데,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월급에서 매달 $1000를 반드시 저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교육 대상자는 모두 신입사원이었는데 동일한 급여 조건에서 $1000나 저금을 하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1를 1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면 100만 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인데 월급에서 100만 원을 매달 저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중의 돈을 저축하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미래를 위해 당장의 소비 욕구를 참아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실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도 자주 느낍니다. 하지만 다행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는 일주일에 하루만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나머지는 샌드위치를 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가급적 집에서 만들어 왔다고 하고요. 여가 시간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옷은 출근용 정장 한두 벌이지만 깨끗이 관리해서 입었다고 하고요. 꼭 갖고 싶은 물건은 기록해 두었다가 생일이나 명절에 주변 사람들이 선물을 뭘 갖고 싶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알려줬다고 해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만 한 해 한 해 쌓이면 그 누구보다 멋진 여가와 더 멋진 음식과 친구들이 제 곁에 있을 것을 알기에 참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상사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그에게 약간의 경외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저자도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의 말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한 달에 $1000를 저축하겠다는 목표를 써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내 자신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순간만, 오늘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즉각적인 욕구 만족과 근시안적 사고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습관은 백만장자의 절대적인 태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그들의 공통점,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습득하라고 52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비결,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바로 소비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참고
긴 안목으로 구매 결정을 하는 백만장자의 태도를 가져봅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소비 습관을 한번 보면, 일주일 내내 커피를 사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사 먹고, 일주일에 3-4번 외식을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백만장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백만장자의 소비 습관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책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